아니,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해요? 시장 바닥에서 입던 그 꾀죄죄한 옷 좀 버리시라고요. 집안에서 냄새 나서 애들 교육에 안 좋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 월세 들어오는 거 제 통장으로 자동 이체하셨죠? 확인 안 해보게 알아서 하세요. 며느라, 그래도 내가 평생 일군 건물인데 그걸 다 내가 가져가면 난 어떡하니? 어차피 치매 오면 관리도 못 하실 거 제가 미리 해드린다는 건데 왜 그렇게 의심이 많으세요? 싫으시면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시든가요. 아, 갈 곳은 있으신가? 방금 들으신 이 모진 말들, 한때는 시어머니 갈라진 손을 잡으며 효도하겠다고 울먹이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찬현 세상살이의 찬현입니다. 오늘 사연은 경기도 가평에서 국밥집 하나로 자수성가한 김순자 어머니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천사 같던 며느리가 어떻게 악마로 변했는지, 그리고 그 함정 속으로 제 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내 나이 72. 30살에 남편 먼저 보내고 시장 구석탱이에서 국밥 한 그릇 팔아 아들놈 하나 키워낸 김순자라고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무거운 솥단지 닦고 소금기에 손마디가 다 갈라져서 손가락이 펴지지도 않았지만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밥, 내 새끼 대학 공부. 그거 하나만 생각하며 살았죠. 그렇게 평생을 아끼고 모아서 서울 변두리의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올렸을 때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색시감을 데려왔어요. 그게 우리 며느리 민정이었죠. 처음 봤을 땐 얼마나 싹싹했는지 몰라요. 시장 바닥에 명품 가방을 들고 와서도 내 그 시커먼 손을 덥석 잡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어머니 세상에, 손이 이게 뭐예요? 뼈마디가 다 굵어지셨네. 저희 오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어머니, 이제 이 지긋지긋한 불 앞에 계시지 마세요. 예? 제가 이제부터라도 진짜 딸처럼 효도할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다 진심인 줄 알았죠. 어느 날은 아들 내외가 고급 한정식 집으로 나를 부르더니 대뜸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에 신도시로 넓은 아파트 분양받았잖아요. 거기 방도 3개나 남는데 어머니 혼자 계시면 뭐해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어머니 살던 아파트 정리해서 우리 오빠 사업 자금에 조금만 보태주시면 제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고 살게요. 아침마다 제가 직접 갈아 만든 주스 대접하고 주말엔 손주랑 같이 나들이도 가고요. 엄마, 민정이가 마음을 정말 예쁘게 썼어. 요즘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먼저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그래? 엄마도 이제 장사 그만두고 남들처럼 여가 생활도 좀 즐기면서 사세요. 응? 아들놈까지 옆에서 거드니 내 마음이 봄눈 녹듯 녹아버렸어요. 아, 나도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30년 넘게 살던 내 아파트를 5억 원에 팔아서 아들한테 싹 다 줬어요. 내 명의로 된 건물은 차마 못 주겠어서 그건 비밀로 하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200만 원은 매달 생활비에 보태주기로 약속하고 합가를 결정했지요. 이사 가는 날 며느리는 내 낡은 짐들을 보더니 코를 찡긋거리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런 다 떨어진 이불이랑 냄비는 다 버리고 가세요. 새 아파트 격 떨어지게 제가 이태리 명품 가구로 싹 다 새로 사드릴게요. 아셨죠? 이런 건 가지고 가봤자 집만 돼요. 그때는 그게 다 나를 생각해서 하는 배려인 줄 알았어요. 내 젊은 날이 추억이 담긴 낡은 물건들을 쓰레기차에 실어 보내면서도 자식들과 살 생각에 싱글벙글 웃기만 했죠. 하지만 그 새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나는 봤어요. 며느리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비웃듯이 올라가는 것을 말이에요. 그게 내 불행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사 가던 날 며느리가 내 낡은 짐들을 쓰레기차에 다 실어 보내면서 그랬답니다. 어머니 이제 새 집에서 새 가구 쓰고 사세요. 라고요. 그런데 그 새 가구가 내 방에는 하나도 안 들어왔지 뭡니까? 내 방이라고 내준 곳은 볕도 안 드는 북향 방이었고 침대 하나 놓으니 발 디딜 틈도 없더라고요. 내 평생 국밥 팔아 아들놈 집 사주고 건물까지 세워줬는데 정작 내가 누울 자리는 곰팡이 냄새 나는 뒷방이라니. 그때부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답니다. 합가하고 첫날 아침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라고 아침밥을 좀 해볼까 해서 주방으로 나갔지요. 시장에서 수십 년을 일했으니 손놀림이야 예사겠습니까? 보글보글 찌개 끓이고 밥 짓는 소리에 기분이 참 좋았는데 며느리가 자다 깨서 머리를 산발하고 나와서는 대뜸 짜증을 내는 거였습니다. 아, 진짜. 어머니,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6시예요. 6시. 누가 아침부터 이렇게 달그락거리라고 했어요? 애들 자는데 깨면 어머니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쓰시는 주방 도구는 저기 다용도실 구석에 따로 모아놨으니까 그것만 쓰세요. 제 비싼 수입 냄비 긁어놓지 마시고요. 아우, 정말. 아니, 내가 밥 좀 해주려고 그런 건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나를 무슨 죄인 보듯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내 밥상은 참 처량했답니다. 아들놈하고 손주들 줄 때는 갈비찜에 조기구이에 진수성찬을 차려놓더니 내 앞에는 먹다 남은 찌개 찌꺼기에 시큼하게 쉰 김치만 툭 내놓는 거였어요. 한 번은 참다 못해 아들놈 없을 때 슬쩍 물어봤지요. 민정아, 나도 고기 먹고 싶다라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쏘아 붙이더라고요. 어머니, 어르신들은 고기 많이 드시면 소화 안 돼서 밤에 끙끙 앓으세요. 그리고 이 갈비가 한 근에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애들 공부하느라 영양가 있는 거 먹어야 하잖아요. 어머니는 그냥 저기 있는 나물 드세요. 그게 건강에 좋고 병 안 걸리는 길이에요. 왜 자꾸 애들 먹는 거에 욕심을 내세요? 세상에 남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입에 들어가는 고기 한 점이 아까워서 저렇게 독한 말을 하다니. 서러워서 목구멍이 꽉 막혔지만 아파트 판 돈 5억을 이미 다 줘버렸으니 갈 곳이 있나요? 그냥 꾹 참고 뒷방 늙은이처럼 지냈답니다. 며느리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어요. 내가 거실 소파에 잠깐 앉아 있으면 며느리가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오더라고요. 어머니, 옷에서 그 시장 바닥 쾌쾌한 냄새가 아직도 나요. 애들 교육에 안 좋으니까
거실로 나오지 마시고 방에 좀 계세요. 그리고 손주 녀석 안아보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어머니 손 씻으셨어요? 애들 세균 옮으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내가 무슨 더러운 병균이라도 된 양. 나를 밀쳐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한 번은 아들한테 넌지시 말을 꺼내봤어요. 야, 민정이가 나한테 좀 너무하는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그 놈이 한다는 소리가 더 가관이었답니다. 엄마, 민정이가 애들 키우느라 예민해서 그래요. 엄마가 좀 참으세요.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래요. 라면서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더라고요. 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그 생각에 밤잠을 설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며느리가 내가 방에 있는 줄도 모르고 거실에서 친구랑 전화를 길게 하더라고요. 방 문틈으로 들려오는 소리에 내 귀를 의심했답니다. 며느리가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야, 말도 마. 그 노인네 아파트 판 돈 5억으로 우리 집 대출 다 갚았잖아. 이제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만 명의 넘겨받으면 내 목표 달성이지. 요즘 일부러 밥도 부실하게 주고 계속 무시하니까 노인네가 멍해지더라고. 이때다 싶어서 오빠한테 어머니 치매 온 것 같다고 말해놨어. 조금만 더 정신 빼놓고 바로 요양원에 보내버려야지. 내가 그 냄새나는 노인네랑 언제까지 한 집에서 사니? 건물이 아깝지. 사람은 필요 없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나를 사람 취급 안 한 것도 모자라 내 전 재산을 뺏고 요양원에 가두어 버리겠다니. 그 독한 속내를 알고 나니 손발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서 울고만 있을 순 없었지요. 오냐, 내가 나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어서 내쫓으려고? 그럼 내가 진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치매 환자가 어떤 건지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보여주마. 라고 결심했답니다. 나 김순자예요.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사람이라고요. 감히 누가 누구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건지 이제부터 똑똑히 가르쳐 주기로 했지요. 그 여우 같은 며느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나니 처음엔 억울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굽니까?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김순자 아니겠어요? 여기서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면 저것들이 원하는 대로 요양원에 끌려가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날 밤으로 결심했답니다. 저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치매 환자가 되어주기로요. 아주 무서운 치매 환자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부터 나는 눈빛부터 바꿨답니다. 초점을 흐릿하게 하고 며느리가 부르면 한 박자 늦게 대답을 했지요. 그러자 며느리 눈빛이 반짝이더라고요. 드디어 노인네가 정신을 놓는구나 싶었겠지요. 내가 거실 중앙에 멍하니 서 있자 며느리가 다가와서 얄밉게 말을 걸더군요.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멍하니 서 계시지 말고 방에 가서 좀 주무시라니까요. 아유, 정말 왜 자꾸 거실로 나와서 사람 신경 쓰이게 하세요? 어머니, 제 말 들리세요? 나는 대답 대신 며느리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침을 살짝 흘리는 척했답니다.
며느리는 질색하며 뒤로 물러나더군요. 여보, 어머니 정말 이상해. 얼른 요양원 상담부터 받아야겠어. 라며 아들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제일 아끼는 명품 가방을 거실 소파 위에 올려두었더군요. 수백만 원 한다는 그 가방. 평소 같으면 만지지도 못하게 하던 보물 1호였지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간장병을 들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 비싼 가방 속으로 간장을 가득 부어버렸지요. 쫄쫄쫄 소리가 나는데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요. 잠시 후 꽃단장을 하고 나온 며느리가 가방을 집어 들다가 경악을 하며 비명을 질렀답니다. 간장이 가방 밖으로 줄줄 흘러나와 며느리의 하얀 원피스를 다 적셨거든요. 나는 그 옆에서 아주 해맑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어머나 아가. 난 이게 까만 뚝배기인 줄 알았지. 여기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말아 먹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간장을 좀 쳐봤어. 왜 그렇게 화를 내니? 우리 며느리도 한 그릇 줄까? 라고요. 며느리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서 부르르 떨더군요. 그날 이후로 나는 더 과감하게 나갔답니다. 며느리가 애지중지하는 화초에 소금물을 주고 며느리 방에 들어가 화장품을 바닥에 다 쏟아버렸지요. 며느리는 나를 볼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악을 썼지만 나는 그저 허 웃으며 아이고 우리 엄마 어디 갔나 하며 엉뚱한 소리만 했답니다. 하지만 내 주머니 속에는 항상 녹음기가 켜져 있었고 내 방 화분 뒤에는 아주 작은 카메라를 숨겨두었지요. 며느리는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없을 때면 나를 거칠게 밀치며 독서를 퍼부었답니다. 라면서요. 나는 그 모든 악랄한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녹음했답니다. 저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친척들까지 다 불러 모으는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그렇게 며칠을 치매 환자인 척하며 지냈더니 드디어 그 여우 같은 며느리가 꾀를 내더군요. 시댁 친척들부터 내 친정 조카들까지 죄다 집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나를 아주 정신 나간 노인네로 만들어서 문중 어른들 보는 앞에서 요양원으로 끌고 가려는 심산이었겠지요. 집안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방 안에서 조용히 내 때를 기다렸답니다. 사실 나는 미리 손을 써두었거든요. 우리 국밥집 단골이었던 컴퓨터 잘하는 청년한테 부탁해서 내 방에 숨겨둔 카메라 영상이랑 녹음기 소리를 핸드폰으로 다 옮겨달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날 아침 일찍 똑똑하기로 소문난 내 친정 조카한테 그 자료를 다 보내놓고 오늘 우리 집으로 꼭 좀 와다오 하며 신신당부를 해두었답니다.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눈물까지 훔치며 가식적인 목소리로 떠들고 있더군요. 고모님, 숙부님,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다들 모시라고 했겠어요. 어머니 치매가 너무 심하셔서 제 비싼 가방에 간장을 붓고 애들 먹는 밥에 소금을 뿌리세요. 이대로 두면 저희 가족 다 죽어요. 아파트 판돈 5억도 다 날리셨는데
이제 저 서울상가 건물이라도 제가 맡아서 관리해야 어머니 병원비라도 되지 않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친척 어르신들이 민정이가 고생이 많네 하며 혀를 차더군요. 그때 내가 방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갔답니다. 아주 꼿꼿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말이지요. 며느리는 내가 또 헛소리를 할 줄 알고 나를 가로막으려 하더군요. 어머니, 방에 계시라니까요. 정신도 없으신 분이 왜 나오세요? 나는 그 여우 같은 손길을 탁 뿌리치고 거실 중앙에 섰답니다. 그러자 내 기별을 듣고 와 있던 친정 조카가 핸드폰을 들고 앞으로 나섰지요. 고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해 왔습니다. 조카가 거실에 있는 커다란 텔레비전에 핸드폰을 연결하니까 화면이 환하게 켜지더군요. 화면 속에서는 며느리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내밀고 내가 정신을 놓은 줄 알고 내 귀에 대고 이 냄새나는 노인네야 건물이나 내놔라고 악담을 퍼붓는 모습이 그대로 나왔답니다. 거실에 모여있던 문중 어른들이 헉하며 입을 벌리고 며느리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이 되어 바들바들 떨더군요. 나는 그 자리에서 조카가 뽑아온 녹취록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던졌답니다. 여기 다 찍혀 있고 다 적혀 있다. 너희가 내 아파트 판 돈 5억 가져가서 대출 갚은 것, 그리고 나를 요양원 보내서 내 건물까지 홀랑 뺏으려던 그 시커먼 속셈까지 전부 다. 고모님, 숙부님, 보셨습니까? 이게 제가 믿고 돈을 내준 제 자식들 본 모습입니다. 아들놈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며느리는 무릎을 꿇으며 내 다리를 붙잡더군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라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답니다. 잘못했다고? 내 아파트 판 돈 5억 당장 내놓거라. 못 내놓겠으면 이 집이라도 팔아서 내 돈 갚아.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로 너희랑은 인연 끝이다. 내 건물은 이미 사회에 기부하기로. 공증 다 마쳤으니 꿈도 꾸지 마라. 결국 그 길로 짐을 싸서 나왔답니다. 그동안 모아둔 건물 월세의 아파트 돈. 일부 돌려받은 걸로 공기 좋은 곳에 작고 예쁜 집 한 채 얻었지요. 아들놈이 가끔 전화해서 어머니 민정이가 반성하고 있어요. 하며 연락을 하지만 나는 대답도 안 하고 끊어버립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늙어서 자식한테 의지하려 했던 내 잘못도 크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지요. 여러분 자식한테 다 퍼주지 마세요. 내 주머니가 든든해야 내 노후도 지킬 수 있는 법이랍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이 뻥 뚫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이야기였습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사신 순자 어머니. 그래도 마지막에 조카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어 본인의 인생을 되찾으신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자식보다 내 지갑이 먼저 라는 말 오늘 사연을 들으니 뼈저리게 느껴지네요. 찬현 세상살이 식구분들은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순자 어머니처럼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부디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함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